무엇일까? 뭐 요셉 지파, 즉 에브라임 지파에는 여호수아가 있었고 유다 지파에는 갈렙이 있었죠. 유다, 여호수아 갈렙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겠죠. 요셉과 유다 지파에는 이처럼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있었다. 그들 때문에 복이 그 자손에게 미쳤다. 그런 거죠. 그다음에 유다 지파, 여호수아 15장 남서쪽 분배 유다 지파. 막 유다 지파 봤는데 예루살렘과 헤브론이 위치한 유다 산지를 유다 지파가 갖게 되죠. 그래서 유다 내부와 주변은 산지와 광야와 쉐펠라와 해변 평야 남방으로 나눌 수 있다. 여호수아 사사기를 보면 여호수아의 정복 활동이 지역별로는 완성되었어도 모든 도시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모든 도시를 다 정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정복되지 않은 도시들을 소개한다. 보면 뭐 여기 사사기 1장 21절, 사사기 1장 35절, 여호수아 16장 10절 뭐 이런 데는 정복되지 않은 땅들을 이제 묘사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67페이지 한번 보죠. 유다 지파는 미정복 도시들을 정복하려고 초기에는 몇 번 시도했지만 여부수 쪽은 다윗 시대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여부수 쪽을 정복하죠.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반대로 그때까지 여부수 쪽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의 원주민을 멸망시킨 이후에 여부수 쪽이 정착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멸망시킨 이후에 여부수 쪽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런 설도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의 잔재가 소렉과 아얄론 골짜기에 헤레스산, 아얄론, 사알빔, 그다음에 게셀에도 남아 있다. 아얄론 골짜기 어디라 그랬죠? 아얄론 골짜기를 보고 계세요. 여기 아얄론 골짜기. 에토르부터는 여기 아얄론 골짜기, 그 다음에가 소렉 골짜기, SMS로 소렉 골짜기, 그 다음에가 아세가로 가는 여기 엘라 골짜기, 그 다음 마레사 위로 스바데 골짜기, 그 다음에 라기스 위로 라기스 골짜기. 아얄론 골짜기는 중앙 베냐멘 고원을 향하는 현망. 그래서 즉 여기서 이쪽 블레셋 평원에서 여기 고원 여기로 가기 위해는 바로 가장 가까운 아얄론 골짜기로 거쳐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요 길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나중에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아얄론 골짜기 위로 쳐들어오죠. 그러므로 산지 사람들은 심각한 문제였다. 왜냐면 산지로 향하는 주요 도로 위에 있는 기브온 족속의 도시도 여전히 눈에 가시었다. 자 보면은 저게 그다음에 남부 산지의 가장 유명한 이게 헤브론인데 헤브론 여기죠. 헤브론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힌 선산인 막벨라 굴이 있었죠. 그래서 선산은 장자가 차지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장자의 명물을 받은 에브라임이 헤브론을 얻어야 하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왜? 유다 지파의 갈렙 때문에 상황이 바뀌었죠. 갈렙은 모세에게 받은 약속을 근거로 선산이 있는 헤브론을 요구했죠. 성경에 보면은. 그렇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였지만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갈렙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어서 헤브론과 주변 산지는 유다 지파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서로 12지파 간의 분위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묵상 보면은 에돔 족속 그나스 사람이었던 갈렙이 에돔 족속이었어요. 그나스 사람이었다는 거죠.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고 이제 갈렙이 정탐에 모아둔
선산 막벨라굴이 있는 헤브론을 차지함으로써 유다 지파를 장대 지파로 만들려는 비전이 완성되어 오고 있다. 그런 비전이 있었던 거죠. 갈렙에게는. 그래서 헤브론을 차지하려는 꿈은 45년 걸렸다. 이 큰 꿈은 오래 걸린다. 그러나 꿈에 있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 갈렙은 85세지만 전쟁을 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죠? 야곱이 꿈었던 장자의 축복의 꿈은 이방인 출신 갈렙에게 이어졌다. 그나 야돔족 속 그나스 사람 갈렙. 유다 지파의 경계. 유다 지파는 아까 말씀드렸죠. 경계가 이제 보면은 북쪽으로는 이제 예루살렘 성 흰놈의 골짜기 있대.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 성 흰놈의 골짜기 여기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해서 흰 골짜기. 자, 흰놈의 골짜기가 어딘가요? 세겜이고요. 예루살렘을 가보면은 자, 여기 어디고죠? 그리고 그러면 딱 여기 하얗죠. 여기 하얗고요. 여기 예루살렘, 예루살렘입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 골짜기가 있어요. 여기가 흰남의 골짜기. 이쪽이가 골짜기 있습니다. 이거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기드론 골짜기. 자, 가볼게요. 이렇게 놓여보면 보이시죠? 자, 그럼 자, 지금 이 골짜기 있죠, 이 골짜기. 여기가 예루살렘 성입니다. 여기 돔 있죠, 돔 보이시죠, 돔. 여기가 예루살렘 성. 여기가 동쪽 문이 있고요. 자, 여기가 이쪽이 뭐야? 기드론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고 여기가 겟세만의 동산입니다. 여기가 감남산입니다. 아, 그리고 흰놈의 골짜기가 바로 밑에 이거. 흰놈의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 자, 북쪽으로 가세요. 북쪽 경계는 예루살렘 성 남쪽에 흰놈의 골짜기이고 동쪽에는 염해. 동쪽에는 염해, 서쪽에는 지중해로 정해져 있지만 남쪽 경계는 광야와 접하는 문제가 있었다. 남쪽 경계는. 자, 여호수아 15장 1절에서 4절까지.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에 신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염해의 끝 곧 남영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시내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길가에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이건 이제 그런 말씀이고요. 블레셋의 위협. 네. 블레셋이 언제부터 이제 땅에 살았느냐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람세스 3세가 해양 민족이었던 신블레셋이 이집트를 통해서 해안 평화 쪽에 유입되면서 역사의 방향을 바꿔놨죠. 그래서 블레셋은 원래 이제 그리스와 터키 사이에 위치한 에게의 그레데 섬, 갑돌 섬이죠. 그래서 온 민족으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장 23절에 보면은 일찍이 가사까지 각촌에 거하는 사람들이 아위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위 사람은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에 의해 대체된다. 그러니까 갑돌에서 온 사람들에 의해서 아위가 정복당하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갑돌 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한다. 그런 구절이 있고요. 여기 그림입니다. 이게 그레데. 여기서 이렇게 왔다는 거죠. 블레셋이 그레데 섬이고요. 이렇게 미국으로 왔다는 해양 민족이 이동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이게 바로 블레셋이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릿 족속과 블레셋은 종종 왕의 직속 부대와 친위대를 구성하는 블레셋 용병을 언급할 때 사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용병했죠. 그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번 죠. 블레셋은 해변길뿐만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 골짜기 점점 확장되죠. 확장돼서 북쪽 이스라엘 골짜기까지 이제 정복하는데 실제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 12지파로 이렇게 살 때 사사기 때는 블레셋에 거의 뭐 힘을 못 썼어요. 블레셋에 거의 속국 조공 바치는 그 정도의 수준이었죠. 그러다가 결국 다윗 때 결국은 블레셋을 이겨서 정복하게 되죠. 다윗 때. 그 전에는 블레셋에 거의 뭐 힘으로 밀리는 속국 수준의 그런 정도였죠. 성경에 보면 그런 거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블레셋은 해변길을 따라 했고요. 점점 확장되어지는 걸 볼 수 있고 블레셋이. 그래서 이스라엘과 계속 다툼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고요. 이는 이스라엘 지파의 일체감에 중대한 위협이었죠. 뭐냐면 이스라엘 골짜기 여기 이스라엘 골짜기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눕혔어요. 여기가 이스라엘 골짜기라고 그랬죠. 여기가 이스라엘 골짜기입니다. 여기를 정복당해버리면 이쪽 위에 지파와 이쪽이 끊겨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기 있던 블레셋이 여기에 있던 블레셋이요. 점점점 세력을 확장하죠. 확장합니다. 이렇게 확장하고 여기까지 이제 정복을 하게 버리면 끊기잖아요. 여기가 이스라엘 골짜기가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골짜기가 여기 또 이 해변길이 왔다 갔다 하는 데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은 사사들과 왕들은 수세기 동안 이 문제로 씨름했다. 이스라엘 골짜기 쟁탈권 가지고
그러니까 유다를 오랫동안 괴롭혔던 블레셋과의 역사를 잘 알았던 로마의 하드리안 왕자는 나중에 후대 하드리안 왕자는 유대라는 이름을 역사에서 지우는 동시에 치욕의 이름을 그 땅에 주기 위해 유대를 여기 하고 지금 유대를 결국은 블레셋 즉 팔레스타인으로 지칭하고 그 이름을 지금까지도 이어가고 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이라고 그러죠. 이쪽에. 그래서 블레셋은 셰펠라 주요 골짜기를 지배하고 가능하면 산지까지 진출하고 싶어 했다. 그래서 그것들이 성경에 나오죠. 사무엘이나 사울 이럴 때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을 방어하는 데 주력을 했다. 블레셋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다윗에 이르러서야 블레셋의 지배와 확장을 저지하는 데 성공한다. 말씀드린 대로 다윗과 솔로몬 사후 셰펠라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힘을 겨루는 각축장이 된다. 셰펠라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셰펠라는 바로 산지와 평지의 경계. 산지와 평지의 경계. 산지와 평지의 경계. 셰펠라. 여기가 바로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힘을 겨루는 각축장이 된다는 거죠. 이들의 밀고 당기는 가나안 역사상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 중에 하나다. 그렇게 했고요. 다음에 여하튼 해변길 근처에 자리한 가나안 민족 게셀, 사알빔, 아얄론, 헤레스와 해양 민족에 불리는 블레셋 민족은 이스라엘 정착의 심각한 장애물이었다. 그렇죠? 이들과 접해있는 단지파는 그래서 결국은 지파의 존폐가 걸린 위협을 받았다. 단지파는 결국은 옮겨가죠. 극적으로. 자신의 땅을 가지고 있던 다른 민족과는 다르게 이주해온 블레셋은 해변길을 차지하고 정치, 경제적 확장을 호시탐탐 노리게 되었다. 16장, 17장. 에브라임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의 분배 이야기네요. 16장, 17장. 중부 분배 요셉 지파. 자, 먼저 세겜 근처의 산지를 보라. 초기 정복 활동 지도자인 에브라임 지파와 이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다. 지도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의 집회 장소도 요셉 지파의 지역인 실로와 세겜이었다. 이해하시겠죠? 실로는 이제 성막이 있었죠. 세겜이었다. 세겜이 결국은 요셉 지파의 중심지인 거예요. 중심. 그러니까 세겜에 요셉의 무덤이 있죠. 그가 붙죠. 이걸 보면은 초기 때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 주도권이 여기 있었던 거죠. 에브라임 지파에 베냐민이 요셉의 형제라는 것을 고려하면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예루살렘까지 같은 어머니에서 태어난 가족 연합체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거죠. 그러면은 그래서부터 보면 보세요. 요셉과 베냐민은 라헬에게 나죠. 그러니까 베냐민 여기에요. 베냐민. 그 다음에 요셉은 요셉 지파는 바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죠. 에브라임 여기. 므낫세 여기. 그러니까 여기 땅. 그 땅에는 바로 라헬에게 난 아들들 요셉과 베냐민. 그래서 중부 산지는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족속.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분배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보면 베냐민
다음에 므낫세, 에브라임은 바로 요셉 지파입니다. 요셉의 큰아들이 므낫세고 작은아들이 에브라임이에요. 이렇게 되죠. 자, 요셉과 베냐민은 야곱과 라헬 사이에 태어난 이복 형제들이기 때문이다. 이복이는 동복 형제들이죠. 같은 어머니죠. 이 관계는 에브라임 산지 연구에 중요하다. 자, 자, 그리고 후대 다윗과 솔로몬이 요셉 지파를 잠시 유다의 통제에 두었을지라도 솔로몬 사후에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을 기수로 북쪽 지파가 세겜에 독립하였다. 이렇게 그때 이제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죠. 북이스라엘. 자, 요셉 지파의 경계. 요셉 지파 남쪽은 에브라임에게 분배됐다. 요셉 지파의 남쪽은 에브라임에게 분배되고 북쪽은 므낫세에게 조이됐죠. 그렇죠? 요셉 자손 경계 중 가장 예민한 것은 남쪽이었다. 남쪽. 왜냐하면 이스라엘 쌍두 마차의 하나인 유다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를 주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사이에 이제 베냐민 지파가 들어가는 거죠. 베냐민 지파가 그 사이에 경계의 완충 지대 역할을 하였기에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 모두 베냐민 지파를 주목했다. 보면 그렇죠? 이게 우리가 자, 이 유다 지파고 에브라임 지파죠. 그 사이에 베냐민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먼저 동쪽에서 시작하여 서쪽으로 가는 경계. 여리고는 베냐민 지파의 소속입니다. 여리고가 베냐민 지파로 분배되어 양대 지파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도로로 구분되었기 때문에 여리고의 북쪽 광야길 이 경계가 되어 베델로 올라갔다.